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창업한 지 13년이 됐어요. 미스터 쇼핑 1인 기업으로. 여러분 1인 기업으로 5년 이상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3년째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서 사실은 국내 프로젝트는 거의 캔슬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해외 쪽에서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왜? 지속 가능하니까. 자, 그러나, 자, 중반기 때 바로 그런 토대를 만듭니다. 자,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 가능한 건 쉽지 않아요. 특히 만약 제가 자영업을 했다면 더 힘들어졌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 비즈니스, 1인 기업 비즈니스 혹은 그 지식 서비스 산업 쪽으로 틈새 시장을 갖고 가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중반기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초기에 이제 그 해외 컨퍼런스, 그 MSPA라는 컨퍼런스에 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계속 방문을 했어요. 매년 한 번씩 매 컨퍼런스를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키 액티비티예요. 관련된 협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가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죠? 가는데 비용이 들죠. 비행기값, 호텔값, 거기서 쓰는 비용들,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 자, 시장 조사에 투자를 하면,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 경험상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련된 협회 기관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니까 누가 생기냐면 바로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희 파트너들은 전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제 1인 기업이잖아요. 한국의 1인 기업이지만 제 파트너들은 전 세계 세계적인 그 조사 업계의 리딩 컴퍼니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면 컨퍼런스 키 액티비티를 통해서 만났어요. 자, 이 파트너들이 바로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뭐 BBA라든가 베어라든가, 그죠?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의 뭐 독일 회사, 프랑스 회사, 그죠? 일본 회사들을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K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그죠? K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이들과 교류를 하는 겁니다. 매년 2007년서부터 올해 빼놓고 작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열렸는데, 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게 K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액티비티. 여기서 누굴 만나요? 파트너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뭐냐면 한국에도 고객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아닙니까? 10위 안에 10위 꺼내드는 경제대국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많은 자동차 회사, 포르쉐 들어와 있고, 그래서 BMW, 벤츠, 뭐 그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럭셔리 브랜드들,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을 대행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백신 개발한 화이자 있잖아요. 화이자 같은 데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막 전 세계에 있는 화이자와 관련된 그 미스터 쇼핑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물량이. 자,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키 액티비티를 통해서 키 파트너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중에 회사들 중에 뭐냐면 뭘 고객을 하죠?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브랜드, 그죠? 글로벌 브랜드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고객으로. 자, 글로벌 브랜드들을 확보하게 돼요. 자, 왜? 가치 제한이죠. 왜? 여기서 가치 제한은 뭐냐면 한국에서 전국 조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있다. 이게 확보가 돼 있다. 이게 강점이에요. 우리는. 이게 강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샤퍼분들은 뭐야? 키 액티비티,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뭘 통해서 되냐면, 이 교육 파트너들은 서초구, 여성프라자라든가, 혹은 우리가 창업 관련 소상공인 시장재능공단 같은 데의 교육 과정에도 저희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랑 같이 해서 창업 과정을 개설을 해서 또 미스터 샤퍼 양성 과정을 계속 돌렸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서초구 같은 데는 여성프라자에서. 자, 이렇게 훈련된 미스터 샤퍼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조사가 가능하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들도
굉장히 그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파트너들, 키 파트너들을 통해서 알려져서 지금 현재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통해서 뭐가 생겨요? 레베뉴 스트림이 생기죠. 그죠? 이익 창출이 생깁니다. 관련된 이익 창출이 생겨요. 자, 여기의 리소스는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에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인데 경력 단절 이전에는 뭐 어떤 일을 했었냐? 뭐 다양한 업무에 계세요. 그런 뜻이 이제 뭐냐면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뭐예요? 외국어가 가능해요. 뭐 영어, 뭐 심지어는 프랑스어까지 하는 분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이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파트너, 리소스,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커스터머 세그멘트, 그죠? 자, 초기 창업자 혹은 이제 3년 이상 돼서 계속 국내 시장이 또 변화하기 시작하고 경쟁자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바로 이런 해외 마케팅, 자, 해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서 생긴 파트너들, 그죠? 이런 다양한 기업들,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네트워킹을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생겨요. 커스터머 여기서 채널은 컨퍼런스, 그죠? 컨퍼런스. 여기가 채널이 된 거죠. 고객을 확보하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죠? 고객을 확보하는 채널. 자,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에 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요. 자, 해외 컨퍼런스예요. 뭘 준비해 갈까요? 저는 고추장을, 튜브 고추장을 꼭 갖고 갑니다. 강력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튜브를, 왜냐면 이제 한식이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에 갈 때도 혹은 뭐 아시아에서 컨퍼런스가 열릴 때도 항상 그 고추장을 갖고 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저를 기억할까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뭘 먹을 때마다 핫소스, 그죠? 코리아 핫소스를 먹을 때마다 미스터 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메일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죠? 제안을 들어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뭐 자동차, 저희가 포르쉐라든가 푸조라든지 또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비대면 미스터 쇼핑 조사도 이제 처음으로 들어와서 12월서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호텔 미스터 쇼핑도 파트너를 통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자 1인 기업이 여러분 살아남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1인 기업으로서 13년째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와 키 파트너가 어느 정도 좀 갖춰졌기 때문에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새로운 느낌이 올 겁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이걸 먼저 강조했죠. 커스터머 세그먼트와 밸류 프로포션.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게 부족할 때는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와 키 파트너를 통해서 여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의 키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파트너를 만들 것인가? 나와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인가를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 그죠? 리소스, 자원.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랬을 때 대체 인력이 있는가? 그죠? 대체 인력이 있는가? 자, 이 대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요? 바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양한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들어오고 또 퇴직자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유명 은행의 퇴직자분들, 뭐 지점장님 퇴직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게 적성에 맞는 분들, 혹은 그 분의 부인들도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키 액티비티, 키 리소스, 키 파트너들이 가동이 돼야 된다. 그죠?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가치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제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밸류가 계속 생겨. 없었던 밸류가 생겨. 그리고 뭐가 생겨요? 바로 새로운 고객이 생깁니다. 그죠? 새로운 고객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고사까지 또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피드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창직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이제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창직과 관련된 내용들, 좋은 내용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또 이 미스터 셰퍼라는 직업은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직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좀 고도화하는 거예요. 기존의 직업에 새로운 기능, 그죠? 새로운 역할을 붙임으로써 이게 직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미스터 쇼핑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매해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고, 그죠?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파이자에서 백신 개발이 이게 잘 성공적으로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제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중에 또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제가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경험을 공유를 해드렸고, 자, 그럼 미스터 셰퍼라는 이제 창직을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또 그동안에 해왔는지,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해드릴 자료가 그 창직 가이드라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일링도 하고 또 이 캠퍼스에도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좀 양이 많지만 한번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런 거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직업 가지고 뭔가 시장 진입하기가 특히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자격증을 따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좀 안정화 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들이 이제 앞으로 국내에 또 소개가 되고 또 정착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선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게 이번에 창직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창업 이론과 실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유일한 창직 과정이에요. 그죠? 자, 결국 이런 거죠. 아직 한국에는 없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직업이 있어. 특히 이제 이런 쪽에 많겠죠. 그 고령화와 관련된 직업들. 그죠? 왜?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돼서 관련된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또 관련된 직업들이 창출이 되고 있죠. 또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직업들. 그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펫 비즈니스가 우리보다 훨씬 발전이 돼 있고 앞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는 혹은 지금 도입 초기인 직업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제가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전시회를 가라는 거죠. 전시회. 근데 이 전시회는 비단 이제 국내 전시회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도 가야지 그 갭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기재부에서 했던 그 직업군 중에 그죠? 뭐가 있었어요? 사설 탐정, 민간 조사원, 그죠? 공인 탐정이네요. 공인 탐정. 자, 지금 이제 이게 아직 국내에는 직업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할 거냐, 검찰에서 할 거냐, 이게 이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경찰, 퇴직 예정자분들, 정력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경찰관분들, 고위 지금 퇴직 예정인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 이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민간조사원이 도입이 되면, 그렇죠. 경찰분들이 퇴직 이후에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직업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창직 민간조사원인데,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그랬더니 아주 구체적인 이제 솔루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직업을 딱 붙이면 이거 갖고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민간조사원을 한번 해볼까요? 자, 민간조사원은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법에서 정한, 그죠? 법에서 정한 그러니까 조사 업무에 대한 합법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업. 민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한 회사인데 에이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이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50년이 넘는 이런 민간 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기업이 민간 조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업 행동 실태 조사, 기업 행동 실태 조사. 이거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한다든가, 중요한 계약을 한다든가, 그죠? 혹은 뭐가 있어요? 뭐 자금을 펀딩을 한다든가, 뭐 그죠? 이랬을 때 이 정량적인 평가로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 뭐 라임 사태가 됐든 뭐 그죠? 라임 뭐 많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일반 개인들이나 중요한 기관 투자가들이 그죠?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런 피해를 안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사업이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행동 실태 조사, 그 다음에 기업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조사도 합니다. 지적 재산권, 특허권, 이거를 누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짝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허가 없이 쓰는 거, 이런 것도 대신 조사를 해줘요. 어떤 회사가? 조사회사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판 조사. 평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자금인데, 자금의 CFO를 영입을 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그냥 이력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기업에서 도입되는 민간 조사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 조사업도 굉장히 세분화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간 사이드가 있어요. 민간.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불륜 조사, 그 다음에 바람기 조사, 그 다음에 약혼자 행동 실태 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지매 있죠. 이지매, 괴롭힘, 이런 것도 이쪽에서 이제 대신 이렇게 해줘요. 자, 이런 이제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영역에 따라서 고객은 세그멘트가 되는 거예요. 고객은 세그멘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이제 알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키 액티비티. 그래서 현재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는 일본, 미국의 이 민간 조사 시장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민간 조사 시장.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냐면 직접 이 회사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는 서점에 갑니다. 서점. 시장 조사를 해서 관련 도서들을 수집을 해요. 그리고 번역 작업을 하거나 웹사이트, 그죠? 관련된 웹사이트를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내재화하는 거야.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키 액티비티예요. 그죠? 민간 조사와 관련된 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창직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이거를 키 액티비티가 너무 중요해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래서 과연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축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뭐가 필요해요? 파트너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현재 다른 나라 타국의 조사회사와 어떻게 제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제휴.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제휴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 교육 과정. 민간조사 교육과정. 실제로 이제 제가 일본의 이제 에이지라는 회사를 도쿄 신주쿠 호텔 근처에 있었는데 가서 방문을 해봤어요. 제가 갔더니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립 탐정 양성 과정이 있는 거야. 자, 양성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건 뭐죠? 매뉴얼이 있다는 거야, 매뉴얼. 자, 이 매뉴얼을 그죠?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좀 힘들면 이런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그죠?
다른 나라, 타 나라의 선진 회사와 제휴를 해서 밸류 프로포션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노하우라든가 스킬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이제 리소스, 이 민간조사 회사와 관련된 리소스는 매뉴얼이 되고, 그죠?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뭐 부동산이 필요할 거고, 자본이 필요할 거고, 쭉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자원들은 이제 뭘로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치 제한이 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선진 기법, 그 다음에 뭐 가격적인 거, 뭐 안전, 뭐 정보력, 스피드, 그러니까 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품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면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의 창직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키 리소스와 키 액티비티, 키 파트너의 비중이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소홀하면 밸류 프로포지션과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사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물론 이게 당연히 좋으면 이건 밸류 프로포지션과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또 이게 좋다 하더라도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잘못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제가 이제 1인 출판사를 했던 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요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한 거죠. 어디에서? 일본의 이제 서점에 가서 시장 조사를 쭉 해요. 했더니, 뭐냐면,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도서들을 발견합니다. 도서. 구입, 번역. 이 작업을 해요. 그렇죠? 도서 구입, 번역 작업을 해요. 그래서 계속 번역을 해놨어요. 언젠가 내가 이걸 출판을 해야겠다. 혹은 다른 출판사에 줘서 한번 출판을 하게끔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건데, 1인 출판사를 창업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컨텐츠들을 여기서 확보를 합니다. 근데 출판업을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 파트너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이제 키 액티비티예요. 전시회를 간 거죠. 전시회를 갔더니 뭐가 있냐면 1인 출판사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인 출판사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있어요. 또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자, 이 키 파트너와 1인 출판사 협동조합과 이런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출판을 할 수 있는 이게 생겨요. 시스템이. 그죠? 시스템이 생겨요. 그래서 책을 이제 출판사 등록을 하고 거기 이제 1인 출판사 협동조합에 거기 이사장님을 통해서 출판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 확보를 합니다. 인쇄라든가 편집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요. 자, 이게 잘 돌아가야 돼. 자, 리소스는 뭐냐면 콘텐츠예요. 콘텐츠. 출판을 하기 위한 콘텐츠. 자, 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아까 출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에이전시, 그죠? 여기 이제 전문적으로 일본 책을 출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이전시가 있더라고요.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제가 라이센스를 사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겠죠, 그죠? 비용, 로열티, 비용이 들겠죠. 또 출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쇄 비용 이런 거 들어요. 여기서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콘텐츠. 콘텐츠는 키 액티비티를 통해서 확보가 되고 이 콘텐츠를 출판하기 위한 뭐가 생겨요? 출판이 이루어지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생겨요. 자,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물론 출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걸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내가 만드는 책은 뭐 미스터 쇼핑 마케팅 혹은 뭐 대박집의 비밀, 뭐 장사력 지금 이제 출판사로 접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상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 요번 주에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장사력, 그러니까 1차, 2차 시상 받은 학생들, 그죠? 자, 어쨌든 여기 찾아보니까 외식 기업들을 좋겠더라고요, 외식 기업들. 그 다음에 일반 뭐 자영업. 자, 외식 기업, 자영업, 마케팅 관련된 뭐 대학원생이나 뭐 혹은 교수들 뭐 등등 이제 세그멘트를 쭉 해봤어요. 외식기업도 구체적으로 했어요. 직영점이 많은 회사들 등등등 해서 몇 군데를 제가 채널, 그죠? 채널, 여기 채널에 빠졌네요. 채널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해요. 홍보를. 자, 채널을 통해서 혹은 직접 DM을 보내기도 했어요. DM, 그죠? DM. 전단지를 만들어서 DM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물론 이 안에 들어가죠. 여기 이제 매뉴얼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있고 또 어떤 정신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마케팅 불황을 극복하는 콘텐츠고 뭐 이런 같이 자리 쭉 있어요. 근데 채널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으면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커스터마이즈,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시장 조사를 한 거죠. K-액티비티를 한 거예요. 시장 조사. 어떤 기업을 했냐면 독서 경영을 하는 회사들. 그 CEO들이 책을 막 직원들한테 주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그죠? 대상으로 보냈어요. DM을. 그랬더니 한 외식기업 위아래 몇 개의 외식기업에서 뭐 감자탕 브랜드인데 300건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300건. 또 무슨 S 설렁탕이라고 그 대표이사는 평상시에 독서 경험을 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요.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뭐 한 200건, 또 두 번째도 뭐 몇백 건 이런 식으로 사더라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콘텐츠가 책으로 나왔잖아요. 도서로. 나왔을 때 이거를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채널이 가동이 되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이 돌아가야지 뭐가 생겨요?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콘텐츠가 있으면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밸류 프로포지션, 커스터머 릴레이션, 그죠? 채널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스타트업 전이야. 내가 창업하기 전이야. 그러면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와 키 파트너가 탄탄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커스터머 세그멘트가 생기고 수익 창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이제 여러분 명확해지시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일단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 9개 블록으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자, 도식화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게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돌려봐야지 진정한 지속 가능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창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지속 가능해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속 가능을 하기 위한, 그죠? 지속 가능을 하기 위한 이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1차, 2차, 그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 다음에 창직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합니다. 우리 학생들 수준이 이제 올라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가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여명학교라고 탈북민 대상 청소년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고 해볼 거예요. 또 이미 이 툴은 제가 서울시 뉴딜 관련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걸 돌려받고 또 계속 해봤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배우는 학생들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을 좀 해보면서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꾸 돌려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또 그 어떤 동료들이나 혹은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혹은 뭐 가족끼리 하셔도 좋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죠? 계속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근본 우리 창업 창직 창업 이룬 것 실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재화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객 경험 마케팅.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내 팬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는 출석 리포트는 제가 보내드린 이제 자료집을 읽고 특히 브록 부분에 창지 창업가들의 사례가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떤 정부 정책을 활용했는가를 읽어보시고 5가지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좀 더 덧붙일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기 소감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한 장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